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장동 사건이 이번에 1심 선고가 되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대장동 팀 5명입니다. 5명이 누구죠?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실장 이런 거를 했던 정민용 변호사, 이 두 사람이 공적 영역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김만배라는 전 기자,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를 도왔던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이렇게 3사람이 있습니다. 이 5사람이 이번에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판사님이 어떤 재판을 냈을까요? 이 재판을 두고서는 다 이게 정치적인 논조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은 바로 검찰하고 좀 입장이 다르게 판단을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5명이 뭐를 잘못했느냐?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 민간업자 이 3사람이 주축이 되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 사업 추진을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될 이익을 작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얼마나 작게 했느냐? 얼마나 도대체 이득을 취한 거야? 이래서 법적으로는 검찰이 처음에 기소를 할 때는 4천억이 훨씬 넘는 규모를 가지고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근데 그거 다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원래는 확정 이익을 했던 1,800억 원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럼 얼마야? 이렇게 되니까 알파 영역, 그러니까 검찰하고 입장이 확연히 달라지고 제명도 보통은 50억 이상이면 뭐랄까요, 특경, 배임 이렇게 아주 중한 죄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제명도 특경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냥 일반 업무상 배임 이것만으로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기소했던 그 구조하고 실제 선고된 형이 특히 돈 문제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법적인 선고형은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이 2사람은 징역 8년을 받았고, 그리고 정영학, 남욱 변호사나 그 정민용 변호사는 4년에서 6년을 받았습니다. 형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돈 문제입니다. 이들은 알려진 바로는 사실은 수천억 원대의 이득을 얻었고 아직 그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를 이번에 추징을 했을까요?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500억이 못 되는 돈을 추징만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처음에 기소를 할 때 4천억이 넘는 이득을 환수도 하고 죄도 범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 구조가 거의 10분의 1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되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항소를 할 거고, 선고를 받았는 5명도 아마 형이 중하니까 항소를 해서 다툴 겁니다. 왜 추징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추징, 범죄이익의 몰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되는 겁니다. 너 얼마를 받은 거야? 정확하게 계산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만배의 경우에는 428억 정도라고 정말 적은 금액만 확인이 돼서 이 부분만 재판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추징이라는 문제에서는 일반인이 갖고 있는 법감정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 판결이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이제 항소심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이 사건 5명을 중심으로 한 재판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공적 영역이라고 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느냐, 이 점을 또 재판부는 중요하게 봤습니다. 유동규라는 사람만으로는 이렇게 큰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았냐, 이거를 양형 사유에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최고 결정권자였던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일단은 유동규 위가 누구죠? 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용이가 정진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 영역에서 사실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이 중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1심 판결 결과가 이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의 재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소심이라든가 아직 1심이라
그래서 결론을 내기에는 좀 정확하지 계산을 일단 못하겠다고 했던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력 외에는 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적인 영역에 아주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환수가 안 되었지? 이 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되면 공적 영역에서 개발 초과 이익들을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업자를, 민간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청탁을 많이 들어주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들에게 이익을 어떻게 보면 하면 할수록 구조를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설계가 되지 않았냐. 이것이 재판부에서 본 부패 범죄라고 본 주요한 근거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재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성남시장의 시절에 어느 정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사실은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그리고 다른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죄 이익, 이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 이익을 우리가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이런 범죄자들이 계속 소유하게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장동 사건 복잡하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될 이런 점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